아니 왜 이렇게 컴컴합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래 이 사무실이 컴컴합니까? 저희 회장님의 생활 철학으로 에너지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사무실이 컴컴한 가운데서 사무를 보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아니 이것도 역시 컴컴하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무실이 왜 이렇게 컴컴합니까? 예. 저희들이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대를 그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가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환경의 위기 또 생명의 위기의 시대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성원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 생명살림운동을 예. 이렇게 하자, 예. 함께 한번 해보자는 데 저희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예. 우리부터 좀 에너지를 좀 아끼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 30% 예.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30%? 예, 50% 이렇게 갑니다. 예. 그 가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사무실 굉장히 컴컴합니다. 네, 아니 보통입니다. 보통이고요. 예. 예, 오늘 이 대화는 그 철학적 담론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그 존재의 그 본질적 가치인 그 생명과 그리고 그 궁극적 가치인 그 평화, 그리고 이 생명과 평화를 지탱해주는, 받쳐주는 그 생태계, 이런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존재이든 동물 존재이든 그 식물 존재이든 그 이 모든 존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살아있다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그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이 종교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이 과정을 종교의 언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빛이 생기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보신이 좋았다 하면서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6일 동안 이런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종교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창조의 그 질서와 조화를 갖다가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그 장소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과학의 언어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고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고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오랫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한 조화와 질서를 형성해서 이 우주의 만물은 그 존재의 이런 근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그 생명과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와 조화를 그 이제 인간이 우리의 어떤 탐욕 그리고 자본의 이런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이런 질서와 조화를 갖다가 이제 파괴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커다란 이 반생명적인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 수도원에서 생명평화 이 가치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강원도 인제에서 한국 DMZ 생명평화 동산에서 함께 또 이런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이런 생명 평화의 가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시켜서 이런 반생명의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할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오늘 한번 대화로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먼저 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올해가 이제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이니까 이 새마을의 50주년의 이런 역사를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빛의 역사도 있고 어둠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생명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갖다가 함께 모색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년 반세기의 이 새마을 운동의 이 역사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전국 그때 가뭄이 심으니까 그때는 거의 매년 고생했잖아요. 가뭄 홍수 이런 거. 그때 그 한해 대책 전국 지방장관 회의 때 새마을 각국이로자 제창하신 걸 이제 그 시점으로 잡는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전쟁 후에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때는 농업국가잖아요.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60년대 그럴 때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70년 4월달에 이제 그런 일이 그런 거를 이제 공식적 재창일로 해서 50주년을 하는데, 그 전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주된 목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하여튼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보편적인 욕구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정권에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 살아보세 운동이 새마을 운동과 똑같은 거지요. 70년대, 80년대는 바로 잘 살아보세 운동이고, 6월 민주항쟁 그 1987년 그 이후는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대표적으로 1989년 이후는 새마을 운동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게 봉사단체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새마을 운동이 정부와 이렇게 같이 가던 1970년대와 80년대 그 기억만 있어요. 그 봉사단체로 바뀐 거는 거의 기억에 없고, 새마을 지도자들만 그건 잘 알 뿐이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다뤄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20년 아주 좁혀 얘기하면 17년간은 잘 살아보세요 운동으로 그 정부와 함께 갔던 운동이고, 그 이후는 이제 대중적인 봉사단체로서 스스로 탈바꿈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2018년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 모든 운동인이 그렇잖아요.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제 절실한 문제를 응답하는 건데, 그 당시는 이제 가난하니까 잘 살아보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됐는데 이게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됐으니까 생명이 파괴되고 서로 또 싸우고 한 사회 내에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그럼 합의를 보자. 그래서 생명평화 공경운동이다. 그렇게 바뀐 게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성은 회장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새마을 운동을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 반대편에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6.3 한일 회담 그 반대 그 투쟁을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10월 유신 그 반대 그리고 그 가톨릭 농민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리고 그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그 민주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심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왔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 새마을 중앙회 회장이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취임하고 기자들이 뭐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여튼 그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유신에 직접 그 대항도 했고 피해도 있고 그래도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 또 공통적인 질문이 그 낙하산인데 뭐냐 하여튼 그런 그 말씀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많은 선후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맡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사양이 아니고 사실 거절을 했지요. 제가 인제에서 DMZ 평화생명동산 평화생명통일교육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래 한 4달 정도는 제가 진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응답한 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맡았던 분들이 물론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대중운동을 해봤던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그거는 좀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그건 맞다고 보고 대중운동을 했던 분이 국민 대중과 함께 진짜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잘 살아보세요 운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명이 파괴되고 평화가 막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다시 이제 일으키는 이제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런 데는 약간의 제가 이제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팔자소가 아니고 뭐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게 결국 이제 밥 먹고 살자는 거고 우리 민주화라는 건 말 좀 하고 살자는 건데 그게 만나야지.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그 갈등을 일으키며 적대시해야 되냐. 밥과 말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건 뭐 충분히 그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당신만큼 뭐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제 저도 그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친김에 이제 낙하산 그거는 그 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낙하산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그 낙하산이 그 자리에 맞는 유능하고 좋은 낙하산이냐를 따져야지. 아니 낙하산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바꿀 거냐. 그거는 좀 문제될 거라고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이 정성은 회장님이 그
회장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의 그 근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새마을 운동의 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이 생명, 평화, 공경의 가치로 그 확대 대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1차 3개년 그 대전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배경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고 또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운동이라는 게 그 당시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보세니까 근면자주 협동을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열심히 이루고 스스로 이루고 함께 일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목표가 되고 그 새마을 정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목표면서 정신이 되니까 근면이 열심히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구가 또는 뭐 한반도가 못 사는 생명이 그 견뎌낼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게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 평화다. 공경이다.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서로 이해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잘못되면 제가 지시하는 형으로 해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110일 동안에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내재적 욕구가 그게 저 잘 살아보세를 넘어서서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생명평화 공정이로구나. 그 내재적인 욕구가 강하게 있었죠. 강하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딱 만난 건데 그게 이제 온갖 뭐 회의나 뭐 간담회, 교육 과정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70%가 합의를 하는구나. 특히 그런 거에 대한 강한 그 합의가 제가 보기엔 대구, 경북, 부산이라고 봐요.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길 그쪽은 이제 보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일 강하게 회장님 맞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재적인 욕구가 없었으면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70%, 한 110일 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평화공정운동으로 합의가 됐고 또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저 근면사절협동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거는 생명평화공정운동을 하기 위한 하는 실천 자세다. 과거는 그건 이제 새마을 정신이라고 했지. 그게 이제 이해가 서로 됐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뭐 아주 극소수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식인들이고 우리 회원들은 7할 이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 이제 경상도 말로 깁니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명평화공정운동은 목표고 추구는 가치고 근면사절협동은 그걸 실천하는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이 갈등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시대 정신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생활 운동으로 이렇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게 충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 변화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정 회장님은 그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에서 그 생명살림
범국민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하자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생명과 평화와 공경의 가치를 헌명과 자주와 그 협동의 그 자세와 결합시켜서 국민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 중앙회 그 조직 내부의 그 전개 방향과 그 실천 방법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꽤 했고, 그 올해 그 모든 걸 얼른 이제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생각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핵심 회원들이 10,000명이 그 이제 쭉 해서 1월 31일 또 운동은 이제 현장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1월 31일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뭐 전남, 광주, 뭐 다시 대구 이런 식으로 막 해서 4월 22일 날 새마을의 날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전국 선포대회.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오셔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늦춰지고 있는데 요번 6월 11일 날 일단 합니다. 발표 이제 선포대회를 하고 이제 하는데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3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500만 명 국민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낭패다. 사실 뭐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람들이 뭐 돈 벌고 뭐 이런 게 별로 이 의미가 없거나 뭐 이상한 일 비슷하게 또는 적응이 잘 안 되고 이게 전체가 뭐 달라져야 된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 이후는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가능성도 사실은 많고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이름은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정상화되는데 2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화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상화가 뭐냐고. 그래서 사실 얘기 이제 서로 솔직히 딱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진짜로 인간 사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는 인간 사회가 생명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크게 반성하고 크게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화라는 건 제가 보기엔 아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닐 거라 이거죠. 또 그전처럼 예?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고 뭐 많이 버리고 뭐 그러자는 건 정상화를 한다면 그건 정상화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는 거는 국민 스스로가 그걸 깨우쳐가지고 국민운동으로 500만 명 이런 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1 기미운동 독립운동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10%가 만세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200만이. 지금 이제 10% 500만이 움직이면 그 세상을 바꿀 거라 이거죠. 근데 그게 보통 정성으로 됩니까? 보통 사람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하면 정부도 바뀔 것이다. 정부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 뭐 뉴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되길 바라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뭐 그린 뉴딜 그 영어들 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그 진짜 새로운 뉴딜, 새로운 대응. 그 골자가 뭐냐 이게. 무슨 뭐 비대면 뭐 이제 그런 얘기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뇨.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모자른다 그러니까 또 그린 뉴딜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 우리식으로 한다면 생명 가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진짜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린 뉴딜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거를 국민들이 이거요 그리고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은 제가 보기엔 조금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정부도 기업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명살린 국민운동을 허재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온 마음 온 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정성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정성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생명 평화 공경운동이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죠? 예. 그리고 풀뿌리에서부터 그러면, 예. 차근차근 생활 운동으로 다져 나가면서 예.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 제시되면서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어가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온 마음 온 몸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온몸, 온 마음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시키겠다 가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 온 몸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온 마음 이제 온 몸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그 내용은 이제 분명히 있죠. 구체적으로 운동은 또 이렇게 그 목표가 분명하고 좀 단순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1, 2, 3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1, 2, 3 운동은 뭔가 하면 1은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를 도처에 건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2는 이식, 두 가지 심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양삼, 캐나풀 심는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또 줄여야 된다. 삼감, 화석연료 30%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을 30% 줄이자. 그리고 수입 육고기, 그게 이제 지구를 많이 망가뜨리니까 온실가스로. 수입 육고기를 30% 줄이자. 그게 1, 2, 3 운동이고, 그 운동은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국민들이 하자. 그리고 그걸 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돈은 정부의 손을 내밀지 말고 우리끼리 10,000원 이상 내서, 이 신부님도 이제 얼마 내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하는데 돈이 없으시니까 얼마 못 내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10,000원 이상 내자 그러는데 제가 뭐 미리 참 바람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속으로는 참 감동을 했는데, 여기 총무국의 실무자들이 자기네끼리 얘기를 했대. 월급을 타잖아요. 그럼 그 끝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몇천 원대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걸 모으기 시작하는 거를 무슨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그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게 몇십 명, 몇백 명, 이제 몇천 명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 끝점을 내자. 근데 재미난 게, 그럼 어떤 사람은 9,800 몇십 원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원 이렇게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150원 뭐 이러면 10단위, 100단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기로 했다고 그러네. 그렇고 그게 대충 비슷하게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시작이 자발적으로 되는 걸 보면 이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구체적인 예인 그 유기농 태양 발전 네. 사업이라 하는 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정부의 뭐 결론부터는 이게 헐라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게 법이 없으니까, 법과 제도가 없으니까 이걸 하면 엄청나게 제약이 있고, 그냥 자기가 무시하고 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자기 논과 밭에 허면 되는데, 우선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태양광 발전소 해야 된다는 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요. 뭐 해야 되는 화석연료 대안이니까. 근데 유기농이 그게 뭐냐? 지금 짓는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2차 결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해서 온실가스가 안 나오게 하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세먼지 2차 결합이 안 하게 하려면 유기농업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이제 딱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따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군데 내가 해놨으니까, 하나는 직립형으로 해놨고, 하나는 이제 공중 뭐 시설로 해놨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그거를 전국 도처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아쉽네요. 그 법과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저번 주에도 뭐 청와대에서 뭐 뉴딜 한다고 해서 농업비서관한테 제가 마침 그 아는 분이라서 전화를 해서 요번 기회에 그것 좀 제발 그 법과 제도를 좀 만들어 놔라. 부탁을 했는데, 그게 꼭 돼야 됩니다. 신부님도 꼭 애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제화. 그게 돼야, 그래야 불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도 안타까워서 안 돼가지고, 대지에는 해도 돼요. 저 대지, 그 아스팔트, 그 주차장, 그 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연수는. 그거 걷어내버리고 그냥 했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참 딱해요.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한 10년만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 10개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되고. 농사도 짓고, 네. 그 태양 발전에 의해서 전기도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 일석이조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석삼조지요. 네.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농산물을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 급식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안 쓰고 태양광 발전으로 일석삼조.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정성은 회장님 중심으로 그 새마을 중앙회가 추구하는 이런 범국민운동, 생명평화 공경의 이 범국민운동이 잘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작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홍보와 그 연대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여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지, 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거기 정성은 회장님께서 그 경청이라는 이런 모임을 발족하는 것을 보았고, 저도 거기 참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범국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고 연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생명의 이제 전면적인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힘겹게 된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 살림 운동을 해야 되고 뭐 또 많이 할수록 되는 거니까 국민 운동으로 해야 되고 그 필요성들을 아는데, 이제 일상에 또 살다 보면 그 중요성을 생각하다가도 일상에 들어오면 안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홍보가 뭐든지 참 중요한데, 홍보 중에서도 진짜 그 신문, 방송, 매체가 사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 방송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인 보도는 있는데 심층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의 질서를 또는 평화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깊은 고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운동 시작을 해도 지금 일반 매체들이 좀 같이 이걸 많이 이렇게 보도록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별 기대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직접적인 예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아주 우리 사회가 그때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제일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그 갈등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 대결과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서 몇몇 사람들이 결국 경청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경청을 하면 연대가 가능해진다. 그 이제 우리가 활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성찰을 해야 되고 또 이걸 또 널리 알려야 되니까 이런 거의 중요성. 그때 마침 그 경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니까 거기에 흔쾌히 이렇게 동의하고 도와준 분들이 저 월정사의 정념 스님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중앙일보라 그럽니다만 중앙 그 홀딩스 거기에 이제 홍석현 회장님 그 두 분이 제가 이사장이고 그 두 분이 명예 이사장이에요. 종교는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활동하는 거고 언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걸 사실대로 알리고 또 이제 이런 데니까 그 두 분이 경청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이 생명살림 운동에는 종교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은 뭐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이제 국민운동으로 이제 500만 국민운동으로 이게 전개될 때 종교가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생명살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은 이제 심부름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뭐 하겠다고 손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언론이 이걸 얼마만큼 널리 펼쳐줄 것인가. 이제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경청을 해야 되니까 그 경청이라는 중요한 수단과 자세를 가지고 이제 연대 활동이 일어나도록 거기까지는 그 종교와 언론의 역할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종교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건 진짜 버려야 된다는 걸 널리 알리고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종교와 이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한 경청의 자세 그런 건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운동들이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한 200만 정도 됩니까? 이런 조직. 207만 명. 예, 이런 조직과 그리고 이 언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런 좋은 생각들, 온 몸, 온 마음 운동이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아유, 노력을 예,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건물에 들어올 때 거기 비서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정 회장님의 이 집무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전등불을 끄고 이거 사물을 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든 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행복의 기준들은 이 풍요, 그리고 어떤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치 기준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생명과 이 평화를 중시하는 이런 가치들이 요구되면서 이제 절제와 어떤 이런 전략이 어떤 미덕으로 예. 자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새마을 중앙에서 와서 이런 모습을 전략하고 절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청와대나 그리고 국회나 법원 그리고 여러 회사들 시민사회 단체들 많은 구성원들이 정말 이 작지만 전등 하나 끄는 운동을 해도 굉장히 에너지를 갖다가 뭔가 전략을 하고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새마을 중앙회가 벌이려는 이런 범국민 운동의 한 좋은 첫걸음이 전기 한 등 끄기 운동에서 시작되면 참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그런 결론입니다. 네. 전기를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켜는 건데 들어오면서 이제 헌하니까 그냥 안 켜고 그냥 근무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버릇이죠. 버릇. 그렇게 버릇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까 왜 말씀드린 삼감 운동 중에서 이제 그 화석 에너지 30% 줄이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30% 줄이면 그게 지금 일본과 독일 수준 정도 아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줄이고 있으니까. 제가 모든 교육대나 또는 그 교재에 제가 상당히 애용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긴데 그걸 한번 사람은 그 아는 만큼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는 만큼 아끼게 되고 아끼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변화한다. 그게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모든 교육 때 또는 작은 강연 때 그 말씀을 기회가 닿으면 꼭 합니다. 결국 아낀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뭐 풍요라는 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막 버리고 그래서 아낀다는 것이 이제 가만히 성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끼는 게 자식을 아끼니까 나무래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뭐 운동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끼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아낌이라는 건 이렇게 물질적 절약이나 절제의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아낌에서 시작되는 거고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전등 한등 아끼기 같은 거는 뭐 정말 근사한 운동이죠. 아주 작은 운동인데 그런 거에서 희망이 이제 싹이 많이 틀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변화가 이제 요구되어지고 요청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정성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찰하면서 생활로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